자, 저희가 시즌 정산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트랙으로 진행 중이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구석 토크 스타일로 전체적인 랭크, 분야별로 랭크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주원이 형이 리드하는 토크, 사실 팬 토크를 베이스로 했는데 몇몇 팀은 저희가 사실 주변에 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이제 좀 디테일한 토크, 히든풋볼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첼시 얘기는 지현이 형이 굉장히 딥하고 진짜 찐텐으로 약간 좀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 짠한 느낌. 올 시즌에 얼마나 좀 어려운 어떤 한이 맺혔는지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요거랑은 좀 별개로 축구판 뉴스를 보면 첼시는 지금 우가르테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혹시 우가르테가 올까 했는데 파리 쪽에 지금 많이 본인이 워낙에 파리 쪽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쪽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방면의 선수들에게 거의 대다수 링크가 나고 있고 카이 하베르츠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련된 얘기, 포체티노가 대대적인 계획을 할 것이다. 이 정도가 큰 줄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즌이 어땠는지를 한번 쭉 보고 그리고 그거 베이스로 이적 시장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즌 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전술적인 완성도를 이제 우리가 먼저 좀 다루게 되는데. 야, 이 평가할 게 있나요? 사실 이거는 우리 알파벳을 이렇게 매겼을 때 첼시는 F를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독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의 전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트랙이 좀 나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첼시는 공통적으로 전술의 문제가 항상 드러났었어요. 계속 있었죠. 일단 투엘 감독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포터와 램파드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이제 이 감독들이 차지했는데 공통점이 측면 의존. 그렇지. U자형에 너무 많이 이제 매달렸고 벌어지는 중원 간격. 이 중원 간격을 누구도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포터 감독이 있을 때 엔소 페란데스가 와서 이제 탁 그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를 때 엔소가 후방했는데 마운트랑 갤러거는 저만치 올라가 있어서 박스 쪽에 있는 경우들이 첼시 경기에서 보였거든요. 유지가 좀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터 감독이 결국은 좁히지 못했는데 램파드 감독은 똑같았습니다. 램파드는 이제 감독하겠어요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일부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중원 간격의 문제 포터 램파드 동일했고 공수 밸런스가 좋지 않았던 것. 첼시 팬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셨던 게 압박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언제 간격을 좁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터와 램파드 모두 공통적으로 전술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첼시가 원래 갖고 있는 선수층, 선수들 그리고 원래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 이 전술은 F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이 너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감독의 문제가 크다, 선수단 구성의 문제가 크다라고 본다면 어느 쪽에 비중을 좀 두나요? 저는 결정력에 한해서는 선수단 비중이 크죠. 결정력은 이건 사실 감독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첼시 경기를 보면은 야 이건 진짜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선수들이 너무 날린다라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가끔 보면 야 이거는 그래도 경기 나쁘지 않겠는데? 근데 막 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니 38경기 38득점은 이건 좀 심합니다. 이거는 홀란드를 겨우 이겼죠. 홀란드가 36골이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제 경기를 했으니까. 첼시보다 득점을 못한 팀이 사우스햄튼, 에버튼, 본머스, 울버햄튼. 다 중하위권이나 강등된 팀들 막 이런 팀들이잖아요. 리그에서 5번째로 지금 득점이 좀 저조한 팀이 이제 첼시였고요. 이거는 선수들의 문제가 맞아요. 그리고 부상자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도 그렇지. 이거는 뭐 사실 감독이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특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리스 제임스가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그 부상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거는 역시 선수들의 어느 정도의 좀 불안함과 문제가 좀 있었다. 근데 팀의 어떤 베이스를 잡아주고 컬러를 그리는 데 있어서 과연 포터와 램파드가 옳은 감독이었는가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포터 감독 때는 나름대로 포터도 너무 일관된, 너무 변화없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비판을 했는데 램파드를 보니까 그나마 포터가 나아 보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나마 포터는 체계가 있었다. 램파드는 너무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방치하다시피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 그림을 잘못 그렸다. 그리고 이 모든 총체적인 상황은 시즌에 대한 큰 그림을 잘못 그린 보드진이 역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봤죠. 뭐 토드볼리 외에 전체적으로 뭐 에그발리도 그렇고 이거는 새로운 보드진이 들어와서 팀을 새로 꾸린 어떤 그 홍역을 진짜 세게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래도 첼시 정도 되는 팀이고 돈 많이 쓰고 선수들이 워낙에 그냥 개개인이 비싼 선수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렇지 애매한 클럽 이렇게 되죠. 진짜 강등당합니다. 진짜 이게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클럽이니까 꾸역꾸역 버틴 거지. 생각보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 구단들이. 그렇죠. 순식간입니다. 이거 진짜 이번 여름에 잘한 다음에 첼시가 들어가야 돼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동기부여가 좀 첼시에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럼 이제 감독에 대한 평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투엘은 일단 평가가 좀 어렵죠. 시즌 초반에 좋지 못한 경기력을 투엘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투엘 치곤 아쉬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백스리 핵심인 리디거가 떠나고 크리스텐센도 바르셀로나로 떠나고 쿨리발리도 새 리그에 오면서 적응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질을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새 멤버로 새 조합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은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첼시의 보강이 분명 뭐 일찍이 다 여름 이적 시장 열렸을 때부터 다 맞춰져서 이미 시즌에 대한 구상을 뭐 7월에 다 맞춰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에 보여준 투엘 감독의 성과를 봤을 때 그래도 현실적으로 투엘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어줬어야 하지 않았나. 그에 대한 아쉬움은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투엘 경질은 성적이 물론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 이렇게 딱 보죠 그러면 좀 안 좋긴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리즈전 패배도 있었고. 근데 단순 성적만으로 잘랐다기보다는 그때 나왔던 어떤 투엘과 볼이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 있었을 것이고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만약에 제가 새로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회장직을 맡았어요. 그런데 전임자가 뽑아놓은 중요한 이사 자리에 누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실리적인 사람은 그래 일단 이 사람으로 가보자 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야, 싹 물갈이 하자. 이거는 이전의 잔재는 없어야 된다. 난 그런 개념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아다리가 다 맞은 거지. 성적도 약간 안 좋아. 근데 조금 이슈도 있어. 뭔가 관련된. 근데 전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완전 이 잔재 중에 챔스 우승까지 그러면 내가 우리 사단과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잘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어.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섞이다 보니까 투엘이 결국에는 빠져나갔다. 그런데 그냥 아주 축구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게 결국 시즌을 좀 어렵게 만들었고 다음 감독이 그레이엄 포터입니다. 포터는 D를 주겠습니다. 브라이튼의 포터와 첼시의 포터는 다른 사람이었고 챔피언스리그 그래도 토너먼트 진출을 했어요. 도르트문트를 잡았고 8강에 일단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리그에서의 퍼포먼스는 챔피언스 리그 때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랐죠. 그리고 말미의 성적이 포터 감독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근데 그나마 포터 감독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제 측면을 넓게 벌린 공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니 이 감독은 도대체 중원을 언제 쓰는 거야? 그리고 언제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야? 경기가 결과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포터 감독이 좀 획일화된 경기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에서 잘했을 때 이제 형철이가 실제 중계 때도 그랬고 우리가 그거 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은 측면 위주로 빌드업을 많이 그리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고집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브라이튼 때도. 그래서 이제 브라이튼 때도 중반기 때 잠깐 고전하는 흐름이 있었고 득점력이 안 좋은 것도 선수들의 결정력도 결정력이지만 포터의 좀 단순한 공격 패턴이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브라이튼은 포터가 떠나면서 이랬지만 데제르비가 더 좋은 축구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오면서 공격 패턴이나 득점 패턴이 더 다양해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포터는 첼시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클럽에서 그래도 다시 한두 번은 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포터 감독에 대해서 첼시 팬들도 갈렸어. 왜냐하면 이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인이 꾸린 스쿼드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없지 않았냐. 근데 그 사이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때 타이밍이 좀 있었고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으면서 이 정도면 시간이 주어진 거야. 근데 똑같아. 좋아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첼시 팬들이 거의 대부분 등을 돌렸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포터가 D인 이유는 이 이후의 감독인 램파드가 F이기 때문입니다. 선수 램파드와 완전히 별개고요. 임시 감독이었지만 사실 램파드 뭐하러 왔어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나 했잖아요. 지금 이제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는 선수들은 나가야 한다. 정도의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는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아마 저도. 내부적으로 램파드 감독이 느꼈을 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어이없었을 거야. 본인 그 팀 레전드 출신인데 봤는데 어이없지. 그래. 할 말은 한다. 제가 보기에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일부 팬분들은 뭐 얘기는 오를 수 있는데 일단 램파드 본인부터 감독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는 해. 이제 주원이 형이 사실 램파드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제안을 했으며 왜 저걸 받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제안한 거는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 명분은 있어요.
레전드 와가지고 다시 한번 팀 기강 잡아라. 명분은 있지만 램파드가 에버튼 때 보여줬던 성적을 생각하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쵸. 결과적으로는 악수를 뒀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결국 이제 시즌 자체의 마무리를 좀 애매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스트 3인 해보겠습니다. 일단 티아고 실바. 네, 티아고 실바는 부상이 좀 있긴 했지만 역시 실바가 나오면 빌드업부터 수비까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죠. 네, 진짜 형인데 미안합니다. 네.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정말. 한사령이죠. 네. 84년생이고 엔소 페란데스도 저는 베스트 3인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초반에는 적응이 좀 필요한가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올수록 보면 군계이라 혼자 눈에 탁탁 띕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팀 전술이 전혀 엔소에게 호응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량으로 빌드업을 이 정도로 풀었다? 이거는 엔소의 개인 역량이 돋보인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오잖아요. 포체티노 감독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리 때도 그랬고 사실 아주 디테일한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에요. 그럼 중원은 결국 또 엔소가 다 이끌어줘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행히 포체티노가 그래도 그 빌드업을 잘 이끄는 선수가 있을 때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았거든요. 그래. 엔소는 그런 역량이 있는 선수고 다양한 위치에 또 이제 전진 배치를 시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삼선이 더 보강이 된다면 엔소의 활용도도 늘어나고 이거는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갈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토트넘 리뷰 때도 다뤘던 방식인데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 네. 한 그런 것처럼. 맞아요. 한 시즌 동안 저도 이제 새벽 4시에 첼시 주중 경기를 중계할 때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첼시 팬들 고생 많았지. 저는 이제 슈팅이 좀 나올 때 웬만하면 샤우팅을 좀 많이 하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샤우팅을 하는 보람이 안 느껴질 정도로 하나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첼시 리버풀 경기였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마음속으로 야, 리버풀 져도 되니까 첼시 제발 골 좀 넣어라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0대0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경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보신 여러분이 진짜 베스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합니다. 굳이 이제 선수 중에 한 명 좀 고민했던 선수는 사실 케파이긴 했어요. 케파가 그래도 올 시즌 기량 발전이 좀 다시 됐고 빌드업도 역시 맨디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케파가 후반기 때는 다시 약간 저조한 모습이 중반기보다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베스트라 보기에는 그래도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야랑 이런 거를 보고 맨디와 케파가 다시 운명이 바뀌는 걸 보면 트렌드도 그렇고 확실히 근데 물론 대야는 지표로 보면 세이브 지표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스페인 골키퍼들 간에 어떤 스토리가 좀 되었고요. 기대 이하의 3명, 하지만 3명보다는 좀 4명을 꼽겠습니다. 원래는 3명이지만 한 명은 쿠쿠렐라. 많이 실망스럽죠. 쿠쿠렐라는 이제 브라이튼에서 백3와 백4로 오갈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인데 첼시에서는 포터 감독이 감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술을 잘 이행하지 못했어요. 첼시 팬들 중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기량 미달이다. 아니면 그 로메로에게 머리를 장난했을 때 그 축구력이 이제 빼앗긴 거다 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설들이 있는데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결국 갈수록 쿠쿠렐라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공격식 움직임은 겉돌았고 수비에서도 꽤 불안한 모습이 나왔고 백3 왼쪽 스토퍼로 나왔을 때만 그냥 저냥 1인분 한 거지 사이드백으로 나왔을 때는 아예 어려워요. 그 왼쪽 스토퍼로 나왔을 때도 빌드업을 할 때 약간 안쪽으로 좁혔을 때 그때 이제 그나마 패스 배급을 해주면서 괜찮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포터 감독의 말밑 때 그랬지 램파드가 오면서도 그런 빌드업 체계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쿠쿠렐라에게는 좀 아쉬움이 됐고 시즌 중에 언젠가 내가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생각나는 얘기죠 사실. 곧 임대 복귀를 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쿠쿠렐라도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팬들에게는 굉장한 상처를 줬다. 당연하죠. 지금 아틀레티코 임대 링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선수는 역시 나오면 잘하지만 너무 못 나왔던 은골로 깡테. 리그 7경기 뛰었습니다. 그 전까지 되게 부상 없이 잘 뛰어주는 게 있고 고마운 선수이긴 한데 이러면 참 애매해지거든? 너무 애매하죠. 나오면 바로 잘해요. 나오면 진짜 잘해요. 근데 문제는 역시 이 정도의 경기 소화량을 가진 선수를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하는가.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데 결국은 첼시 중원 뎁스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캉테는 이제 주전급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만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선수 리스 제임스. 핵심이에요. 근데 못 나와요. 올 시즌은 리그 16경기 출전이고요. 무엇보다 후반기 때는 나왔을 때도 부상 여파 때문에 몸이 좀 무거웠다가 또 다쳤어요. 이거는 리스 제임스도 그 어느 시즌보다도 올 시즌은 좀 부진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선수는 하베르츠. 하베르츠도 이제 여러모로 재능이도 기대를 받았는데 중간에 잠깐 살아나나 싶은 때가 있었지만 결국 하베르츠는 첼시 팬분들이 최전방 결정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순간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베르츠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 자원들을 보면 펠릭스는 기술이 있다는 건 보여줬는데 동료 활용 능력은 좋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너무 이제 자기 위주로 이제 볼을 자기가 어떻게든 끝까지 가지고서 그걸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템포를 못 맞추는 장면들이 펠릭스는 좀 많았고요. 갤러거는 열심히 뛰긴 했는데 너무 그거 딱 왔을 때 교체 투입 되고 것 같아. 와 잘생겼다. 딱 와. 역시 열심히 뛰어. 한다. 내가 하는 거 보지. 아이고
그러니까 첼시에 좀 많이 투박해요. 이게 그러면 이제 2선에 쓰느냐 3선에 쓰느냐 애매해지다 보니까 결국 지금처럼 조커로밖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지금 약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갤러거도 어쨌든 좀 아쉬운 자원이 없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즌 전체 달성 정도는 그래서 F죠. 이번에 F입니다. 더 할 거 없어. 리그 12위에 컵대회 전부 탈락. 챔스 8강 그나마 레알 마드리드에게 이제 탈락을 했는데 8강 올라간 것 자체는 좀 고무적이긴 하지만 2회 대회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새로운 구단주, 감독, 많은 이적생들과 함께 출발을 했던 올 시즌은 너무 안 좋았으나 다음 시즌은 정말 올 시즌을 제대로 반성하면서 다시 첼시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형철이 얘기했네요. 돈 쓴 것도 그렇고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너무나 미약했다. 너무 미약했죠. 네. 첼시는 이번이 진짜 기로예요. 이때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적 시장 체크해 볼게요. 네.